한덕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문재인과 비슷하죠. 있어빌리티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한다고 떠듭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죠.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2.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표출합니다. 타인을 공격합니다. 문재인은 공격하는 것 같지 않게 공격을 하죠. 악마화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결국은 악마화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안 그런 건 척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고민하다. 한국어로는 그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있어빌리티라는 말이 꽂혔어요. 있어빌리티다.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요. 그래서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개똥도 없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속으로는 악마화하면서 겉으로는 악마화 천사인 척합니다. 네,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친문 세력들의 특징이에요. 한덕수는 민주당에 와 있는 뭐예요? 한덕수는 저쪽 국힘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윤석열이에요. 뭡니까? 문재인이에요. 계속 뭐 있는 것처럼 뭘 해. 있는 것처럼. 권력자에 대해서 아첨의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배신합니다. 윤석열이죠. 똑같은 놈들이에요. 삶의 장기적 비전이 없어요. 시류에 따라서 목전의 이익에 급급한 사람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또라이라는 거예요. 또라이라는 겁니다. 또라이들이 끼치는 폐해를 로버트 서튼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판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참조해서 제가 옮긴 겁니다. 위계 질서에 의한 명령과 통제가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도덕 감정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마구 자기 스스로 이니시에이트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부 부하들에게 떠넘겨서, 왜냐하면 명령 통제 시스템이니까 떠넘겨서 그들이 해오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자란 젊은 공무원들이 그 또라이를 보고 또라이 짓을 또라이 짓을 자기도 해야만 승진하는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억압과 착취의 메커니즘이 공직사회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부셔야 돼요. 대화와 토론이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유능한 인재는 사라지고 창의성과 협동정신은 없어집니다. 또라이들이 끼치는 폐해죠. 이걸 금액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무능한 또라이들이 모여서 뭔가 쑥떡공론을 하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범죄 집단화합니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쓸어버리면 당장 국가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이것을 어떤 구조와 시스템이어야만 하는지를 가르치는 게 저 같은 인사조직 전공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널리 퍼뜨려서 배우도록 하고 이것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건민내 회원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라이를 조직 내에서 배척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또라이 금지 규칙이 있어요. 그것을 정해놓고 서로 말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쓰고 반복해서 행동함으로써 또라이 금지 규칙이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하지 않도록 임용하는 과정에서 또라이임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러니까 인사평가 역량진단하는 것은 그 또라이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또라이는 마이너스가 되죠. 당연히. 또라이니까. 그러니까 채용하고 임용하는 과정에서 또라이를 제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인사평가와 역량진단이 잘못돼서 또라이가 채용이 됐어. 그럼 빨리 제거하는 겁니다. 문재인은 또라이라는 걸, 윤석열이 또라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품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제2의 문재인이 누구라고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놈들이야, 지금. 우원식, 다 제2의 문재인이야. 다 또라이들이지. 내가 왜 문재인을 비판하느냐?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물론 이걸 안 보겠지만 이쯤 됐으면 자기가 나타나서 광화문 내거리 와서 대가리 박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양산에서 책 팔 일이 아니라 뭔가 국민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 공인 또라이를 무능한 직원으로 간주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해서 같이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서 스스로 정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비열한 짓은 권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권력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다 암암리에 그 아첨하고 그런 의전해주고 가서 싹싹싹싹 입에 혀처럼 굴고 그러면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고 승진시켜준단 말이야. 그래서 승진한 사람은 자기가 완장을 찾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하죠. 그래서 걔네들은 무슨 짓이라도 저지른다는 사실을, 그 비열한 짓은 바로 권력에서 나온다는 게 바로 그 말이야. 그것을 명심하라는 거야. 유능한 또라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그 유능한 또라이가 만들어낸 성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과가 계속되면 그 조직은 망합니다. 그래서 유능함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큰 폐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또라이 금지 규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채용, 임용, 이동, 승진, 이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리자들에게 온전한 리더십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희망을 말하고, 그리고 조직을 잘 플랫폼 조직으로, 다노 경영 조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리더십이 뭔지 알게 되고, 그 젊은 사람들도 자기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덕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강의에서 지속해 왔어요. 367강의 미친놈들의 세상, 한동훈, 한덕수, 추경호. 372강 한덕수를 탄핵하라. 쥐새끼에게 대행을 맡기면 안 된다. 탄핵하라는 거예요. 근데 탄핵을 안 했잖아.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의 직무의 한계.
탄핵하라니까 안 하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탄핵하잖아? 그럼 또 돌아오잖아. 헌재에서 돌려보내. 그러면 또 해. 다른 명목을 대가지고 또 해. 그래 또 돌려와. 또 해. 얘가 또라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왜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까? 즐겁고 건강한 민주주의. 윤석열과 한덕수를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탄핵 캐롤송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한덕수 이 거짓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뻔히 듣고 다 봤음에도 그것을 그냥 봐주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 온 국민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을 보고 다 그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라고 난리를 부렸다. 다 그 사람들 했다. 그럼 온 국민이 속았다. 이런 개수작을 한다고. 누가? 조국과 문재인이 그런 개수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난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376강에 윤석열과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이 또 나왔어요. 이 모든 게 다 샤머니즘에서 시작해요. 오늘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덕수가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상 시간에 돌입하게 됐다. 자기가 이것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인 박태웅 선생이 이걸 알려줬어요. 정말 큰일 났다. 마지막까지 대차게 말아먹겠다고 제발 누가 좀 말려주세요. 나쁜 놈들의 세상입니다. 이제 쇼츠를 몇 개 보면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이러다간 나라 망한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우리 살 길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꺼져줘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윤석열 꺼져줘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 국힘당 해체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당장 탄핵해. 탄핵이 됩니다.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답인 거예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데 왜 그 해결책을 안 쓰고 있는지 나는 지금도 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이 한덕수 이 총리란 놈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인간인지를 최강욱 의원이 의원 시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총리님 기억하시죠? 대한민국의 어떤 모든 주권이라 헌법 1조 1항.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건 1조 2항이고요. 1조 1항. 1조 1항은 글쎄요. 우리가 자유를 중시하고 그리고 군주 국가가 아니고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국민들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자체를 이해 못하는 놈이야. 보통 머저리도 아니죠. 그냥 아니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을 모르는 놈이 총리를 하고 있어요. 731 부대를 모르는 놈이 총리를 했다고요. 정운찬이라고 서울대학교 총장 하던 놈이야.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다 또라이가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봅시다. 요거는
박지원이 한덕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속에 관한 얘기예요. 박지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 봅시다. 윤석열 내외는 새해가 오면은 음력설이 지나면은 100일만 지나면은 우리 세상에 온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무속을 고리로 공세를 펼칩니다. 한덕수 총리 부인이 화가입니다. 그림계의 큰손이에요. 예. 무속에 너무 많이 심취돼 가지고 또 우리 세대가 우리 오늘날 누구나 다 그러지만은 한덕수 총리가 진짜 애들 말로 끽소리도 못해요 부인한테. 예.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무속에 심취돼 가지고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 여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무속에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느냐. 네.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무속의 지배를 받는데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어떤 합리성도 없어요. 한덕수가 말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거 뒤에서 바꾸고 뒤에서 말한 거 또 바꾸고 계속 바꿉니다. 그게 뭐예요?